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나타난 나는 누구일까요? 본 적 있습니까? 네. 2세 축복가정 박수연. 박수연 합니까? 네. 박수진 알아요? 여러분들의 선배. 박수연, 박수진의 아버지. 그 다음에 5년 전에 중3,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전국 성아들이 잼버리, 속초에 있는 잼버리장에서 뭐였죠? 네. 기억합니까? 그래서 세월이 5년이 지났네요. 거기에서 원리강의대 1등을 했던 박예리 참 어머님 앞에서 만여 명, 참 어머님을 비롯해가지고 만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원리강의 시범 강의를 했던 박예리 아버지.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샛별 박진석, 박수연, 박서연 이 할아버지.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왜 왔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제 이 제목,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18분 동안 스피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18분일까요? 집중의 한계가 18분이야. 아무리 좋은 내용, 아무리 좋은 말씀도 18분 이상을 집중할 수가 없어. 그래서 18분으로 압축을 합니다. 스톱워치 해가지고 18분 지나면 나를 잘라. 더 이상 못해. 알겠어요? 그러나 18분 동안 오롯이 집중을 해야 돼. 저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 집중하라고요. 18분만 할 거니까 집중을 하시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사진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진 같아요? 축복이요. 사진이에요. 이 축복식의 큰 타이틀이 뭐냐면 참 아버님 생존식. 6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근데 참 아버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매칭할 때 내세운 슬로건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교체 축복. 교차라는 것은 이런 교체는 바꾼다는 뜻이에요. 한자를 써야지만 의미가 통해. 교체, 교차, 교체. 이 사진을 왜 먼저 띄웠느냐면 여러분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부모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한국 사람, 엄마는 일본 사람.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 혼란이 오죠?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을 했는데 한국과 일본. 나는 한국을 응원해야 돼, 일본을 응원해야 돼. 이런 혼란이 오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에서 뭐 역사 시간에 뭐 독립운동 이야기, 뭐 그다음에 일본의 뭐 강점 이야기 할 때마다 왠지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건 왜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참 아버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모를 이렇게 매칭을 했을까? 이상하게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럴 때가 없어요? 왜? 없어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일본 사람이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은 원수지간이야. 원수지간. 1910년도부터 일본이 강점을 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고 굉장히 많은 재물을 수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지간이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야. 축구를 하더라도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야. 축구를 하더라도. 그거 왜 그래?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아버님은 평화의 왕 참 아버님께서는 그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체, 교차, 축복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님만이 하셨어요. 어머님도 안 하셔. 어머님도 못 하셔. 근데 아버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님만이 하셨어. 그것이 아버님의 업적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세계 평화. 원수지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친척이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 홋카이도 태풍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뭐 지진 날 때마다 태풍 지나갈 때마다 걱정을 하죠. 왜? 엄마의 나라니까 걱정을 한단 말이야. 엄마의 나라가 아니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엄마의 나라이기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런 전쟁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교차, 교체, 축복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힘들어. 왜냐?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힘들어. 근데 왜 참고 견디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거야?
바로 여러분 같은 2세들을 그리고 3세들을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하고 참고 인내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교체, 축복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전쟁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 여러분들은 그 세계 평화를 위한 결실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좀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세계 평화를 위한 결실체예요. 알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에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버님이 그것까지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성하셨어요. 이제 할 사람이 없어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결혼하면 돼. 그럼 서로의 친척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원수지간이 이게 해소가 될 거라고. 그걸 못 하신 거예요. 유럽 사람이 아시아인 보기를 아주 그냥 무슨 저기 강아지처럼 취급해요. 인종 간의 그 비하 그런 거예요. 유럽인과 아시아인이 같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인종 갈등 문제 해결.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면 그 문제도 인종 문제. 국가 간의 문제, 인종 간의 문제, 종교 간의 문제 이런 그 갈등 문제 이것은 교차, 축복 결혼만이 가능해요. 네? 아시겠어요? 네. 까먹겠지. One family on the God. 하나님 아래 하나의 인류, 하나의 그 가족이란 말이에요. 패밀리는 가족이잖아.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해 놓으실 때 뭐예요? 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쪽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바싹 구워서 새카맣게 되고 유럽 쪽에서 살다 보니까 햇빛을 덜 받아 덜 익혔어. 알맞게 익었어. 아시아에. 그런 그 피부 색깔의 문제일 뿐, 또 지역적으로 이제 언어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족이었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아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문제인데 이제야 이제 겨우 이제 그 다문화 가정의 추세가 이제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다문화 가정 속에서 나올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지구촌 시대가 됐어요.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야.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게 참사랑이라고요. 네? 이 참사랑의 지구촌 시대가 되면 국가와 인종 간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젊은 사람. 이 사람이 스페이스X라는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펠컨이라고 하는 엄청난 뭐 미사일과 같은 그런 그 위성을 막 띄운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겠다, 화성에 사람이 살겠다라고 하는 시대가 왔는데 이런 국가 간의 문제, 인종 간의 갈등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야. 이제 지구촌 시대야. 이제 1시간 만에 막 대륙을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그 미사일이 이제 또 쓰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경비도 많이 절감이 되는데, 응? 그래서 이제 지구촌 시대 1시간 하루 생활권이 들어가. 미국 가는 거, 뭐 브라질 가는 거 이제 아무 문제가 되잖아. 미국에서도 카톡만 되면 소통이 잘 되잖아. 그래서 지구촌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인종과 국가 간의 갈등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바로 그런 시대가 와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지구촌 시대에 지구촌 시대에 태어난 그 평화의 결실체인 여러분들은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또 참 아버님이 또 그런 말씀 하셨어요. 2세와 3세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천재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나는 늘 천재적인 잠재 역량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잠재 역량. 빙산에 바닷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 이 잠재 역량이 다 숨겨져 있어. 밖에 나타나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야.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빙하의 능력의 아주 일부분만을 보일 뿐 보이지 않는 잠재 역량은 천재성을 다 가지고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다 개체적으로 볼 때 천재라. 근데 천재라고 하면은 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뭐 4살 때 무슨 미적분을 풀고 뭐 6살 때 뭐 한자를 뭐 통달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진정한 천재는 아니에요. 기억력만 좋다고 해서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천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천재적 잠재 역량이 있다.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뇌는 기억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의력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고 연산 능력, 그 다음에 추리력 뭐 등등등등 모든 역량이 이 뇌 속에 있어. 근데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이야. 이 정도 부분에 아주 극히 일부분. 뇌과학자가 밝혀낸 거예요. 근데 뇌도 두 쪽이야. 한쪽이 아니라고요. 두 쪽이야. 좌뇌와 우뇌가 있어요. 좌뇌의 역량이 따로 있고 우뇌 역량이 따로 있어. 근데 이 중간에 뇌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신경 다발이 있어. 이것이 좌뇌와 우뇌가 아주 잘 원활하게 협조를 함으로 해서 뇌가 전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뇌가 두 쪽이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뇌량이 더 굵어. 그래서 동시다발로 하는 걸 여자들이 더 잘해. 남자들은 뇌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이 언어 능력이라는 게 좀 떨어져. 여자에 비해서. 동시다발을 못해. 남자는 한 가지만 오로지 막 하고 동시다발. 네?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청소 막 일을 동시 못해. 남자들이 그래. 뇌량이 작아. 진정한 천재는 창의력이 좋으며 다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천재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네. 이 천재를 비롯해서 능력자 또는 돌을 닦는 수도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집중력 문제. 항상 집중이 되지 않아서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집중이 되지 않아서 오랜 동안 입산수술을 했던 도인이 도가 깨져. 하산해버리고. 집중력이 제일 문제예요. 공부할 때도 집중력 문제가 제일 문제이고 운동할 때도 집중력 문제고 예술할 때 어떤 미술할 뭐 등등등 모든 분야에서 집중력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집중력이 있고 순간 집중된 능력이 지속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집중 지속력이라고 해요. 순간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집중된 상태가 오랫동안 쭉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사이에 일을 벌려야 돼요. 책을 한번 딱 읽어친다든가 그림 하나를 완성한다든가 노래 하나 작곡을 끝낸다든가 뭐 등등등등등 모든 일들이 집중된 상태에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 집중력 문제가 제일 중요한 선교 조건. 이 집중력 문제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된다면 집중력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집중적으로 이 향상시킬 수 있는 뭐랄까 훈련장, 학교, 수련장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게 순간적인 집중이 되고 집중이 최소한 18분 정도만 집중이 지속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역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깨져요. 집중. 중간중간 다른 생각, 집 생각, 학교 생각, 뭐 친구 생각 지금 이 순간에도 뭐 다른 생각 막 순간적으로 막 떠오르는 거야. 여기 집중이 안 되잖아 지금. 18분 동안 집중하라고 했는데도 안 되잖아. 그렇죠? 자, 우리 속담에 한국말 속담에 친정과 시댁은 멀면 멀수록 좋은 후손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외가와 친정이 아니 그러니까 외가와 시댁 또는 아버지 집과 어머니 집이 멀면 멀수록 좋은 후손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화, 환경 또는 여러 가지 성장 배경이 이렇게 달라지면 이 뭐랄까 그 생각의 지평이 넓어져. 그래서 그 생각의 지평이 넓어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 후손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세포 하나를 꼭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쭉 들어가 보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DNA가 있어요. DNA. 아무 세포나 뜯어가지고 DNA 검사 이렇게 입속에 뭐 하나 해도 침 한 방울에도 들어가 있는 게 DNA예요. DNA가 뭘까요? 유전자예요. 유전자를 담고 있는 암흑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 두 가닥으로. 이렇게 인산과 당과 염기 성분이 이렇게 결합 꽈배기처럼 꼬여져 있다. 거기에 아데닌과 티민 A, 티민 T, 그 다음에 구아닌 G, 사이토신 C, ATGC가 결합이 됐어. 그게 꽈배기처럼 돼 있어. 한 가닥은 아버지로부터, 한 가닥은 어머니로부터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포 분열이 되면서 또 다르게 붙어. 이렇게 해서 세포 분열이 막 되는 거야. DNA가 여러분들의 외모를 결정해.
쌍꺼풀이 되느냐, 코가 높아지느냐, 머리 색깔이 뭐 까마지느냐, 하얘지냐, 눈동자가 까마냐, 뭐 파란색이냐, 뭐 키가 크냐, 작으냐, 막 이런 그 모든 유전 정보가 DNA에 들어있어. 이 DNA, ATGC를 종이 인쇄해가지고 해보니까 책이 이만큼 돼. 그 밝혀졌어. 그걸 게놈 지도라고. DNA 지도가 이미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책을 프린트를 해보니까 책이 이만큼 서고에 가득 차. 어? 이미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정확하게 어느 부위, 그래서 그거를 부분적으로 잘라. 그래서 DNA 크리스퍼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눈동자가 까만 거를 파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어. 까만 머리털, 직문대 뽀글뽀글뽀글한 곱슬머리를 막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만들어. 그러면 뽀글뽀글한 머리털, 파란 눈동자, 키가 큰,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DNA가 다 밝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정보는 DNA, 모든 것이 다 밝혀졌어요. 다 끝났어. 그래서 DNA가 친자식인지 가짜 자식인지 이거 밝히는 것도 DNA 검사, 범인 잡는 것도 DNA 검사, 다 아주 보편적으로 있잖아. 방송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바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뭐냐면 영인체에 대한 정보가 아직 없어. 육신에 대한 정보는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혔는데 영인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수준이 이하야. 통일교회 문선명 선생님의 말씀이 최강이야. 세계적으로.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성인자만을 골라서 짜 깊게 된 사람들이야. 우성인자, 엄마의 우성인자, 좋은 점, 아빠의 좋은 점만을 꽈배기처럼 꼬여져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엄마의 좋은 점, 아빠의 좋은 점만을 꽈배기처럼 딱 해서 DNA가 만들어지고 그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세포 분열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온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가끔가다 열성인자가 끼어가지고 아빠의 나쁜 점, 엄마의 나쁜 점이 끼어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 그건 해석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책임분담 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의 책임분담을 후천적으로 자기 능력을 개발해야 돼. 아, 난 열성인자를 타고 난 키가 작아. 뭐 운동, 뭐 유제품 많이 먹고 농구하면서 키를 키우는 노력, 아니면 의학적인 뭐 도움을 받아서도 키우고, 또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열성인자를 극복해. 그것이 5% 책임입니다. 95%는 다 잊었는데 5%는 자기 개인의 책임분담에 의해서 완성해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나는 왜 이래? 이해하지 말고 내 5% 정도는 해야 되겠군. 95%는 다 해주셨는데 5% 정도는 내 노력에 의해서 이걸 극복해 나가야지.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제 정체성을 이제 다 파악됐습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에요. 나는 천재라고 보고 크게 보면 평화의 결실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학을 해줘. 어학. 말을 해. 말. 영어. 나는 4개국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다 해야 되나? 일본어 해야 돼. 그 다음에 영어 해야 돼. 중국어 했으면 좋겠어. 중국. 왜냐면 대륙이야. 어쩔 수 없어. 대륙으로부터 문화가 흘러내려왔어. 그래서 가까운 나라 일본, 이런. 그 다음에 영어.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쓰는 영어. 한국어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국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걸 이미 딱 확보를 했으니까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4개국어로 능통했으면 좋겠어. 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좋은 영화 100번 보고 주인공처럼 듣고 말하고 쓰고 읽기 합니다. 이거 뭡니까? 미모를 찾아서 애니메이션 나도 한번 봤어. 다 중간 봤어. 아주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면서 좋은 대사야. 그거를 다른 각도로 계속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를 한번 봐. 뭐 싹 훑어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봐. 엄마의 대사만을 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애기 대사만을 봐. 또 다른 각도로 봐. 똑같아. 그러다가 놓치는 거 한번 다시 리플레이 해가지고 100번 정도 보게 되면 이 미모를 찾아서 하는 영화가 완전히 옷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 속에 들어있는 영어 그것만 마스터하면 웬만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생활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 외에 또 다른 좋은 영화, 가족 중심의 그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선정을 해. 100번 봐, 100번.
다른 각도로 봐. 한 번은 그냥 재미삼아 보고 한 번은 한글 자막으로 봐. 내용을 싹 이해를 해. 전체적인 내용, 스토리가 뭐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자막을 봐. 그 다음에 주인공의 입장에서 한 번씩 봐. 또 다른 주인공의 입장에서 봐. 이렇게 해서 각도를 달리하면서 그 좋은 영화 100번을 보게 되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듣게 돼. 말하게 돼. 쓰고 읽게 돼.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야. 실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단어 공부를 해. 모르는 단어, 모르는 말은 100번을 봐도 모르는 거야. 끝까지 몰라. 100번을, 1000번을 봐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것은 사전을 찾아야 돼. 반드시 사전을 찾아가지고 단어 공부를 해야 돼. 단어장을 그래서 단어 공부를 해야 돼. 풍부한 어휘력.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가 냈다 해가지고 미국 가봐. 그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돼. 단어를 모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강렬이 그래 안 그래? 돼요. 단어만 알면 그냥 꿰가지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단어 공부를 해야 돼. 내가 한자를 써보는 거 아니겠어? 이게 0.1초 만에 0.5초 만에 떠오르지 않는 건 모르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건 끝까지 몰라. 그래서 반드시 요즘에 스마트폰 보면은 전자사전 기능이 너무나 잘 돼 있어. 다음 검색어, 네이버 검색어만 해도 다 알게 돼. 그래서 단어 공부를 많이 해. 단어장. 그래서 하다 보면 어휘력이 쫙 늘어요. 그것이 실력. 이것은 누가 못해줘. 나중에 무슨 뭐 이 칩을 만들어가지고 생체 인식을 한다고 부르지만 그렇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단어장 공부를 해. 단어, 어휘력을 공부를 해. 그래서 전 세계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해야 돼요. 네? 친구들 있어. 말이 안 돼. 못 알아들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말이 되고 대화가 돼야지 의기투합이 거야. 뭘 합시다. 하자. 뭐 으쌰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말이 안 되고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전 세계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이 돼. 자, 여러분에게 하나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어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마다 스마트폰 꺼내봐요. 거기에다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거기다가 헤드, TED 지금 해봐요. 지금 해봐. 헤드, TED 지금 해봐. 검색해봐. TED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그거의 약자. 헤드,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그래 이게 뭐냐? 이게 세계적인 강좌예요. 이거 이상 좋은 강좌는 없어. 내가 지금까지 약 한 7년 정도 내가 이걸 보고 듣는데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 빌 게이츠, 엘코, 이거 미국 전 대통령, 뭐 하여튼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여기 나와서 강좌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강의예요. 굉장히 좋은 내용, 세계적인 실적,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18분 스피치. 더 이상 시간 안 줘. 잘라. 18분 이상이면 잘라. 18분만 하시오. 세계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어도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18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 집중을 못해.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나와줘야 되니까 18분. 태그, TV 여러분들이 꼭 해보기를 강추하고 강추. 그래서 그걸 듣다 보면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 왜 영어를 해야 돼. 영어를 하면은 알아들을 텐데 그게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한글 자막이 있어요. 그다음에 일어 자막도 있고 등등등 모든 나라의 막 자막들이 있어요. 자막을 통해 가지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나갔나 하나? 각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을 쌓고 실적 겸비한 사람만이 발표해. 18분. 현재 인기 있는 것보다 미래를 위한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재미가 없어요. 독창적인 분야를 개척해. 예? 지금 현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무슨 뭐 경영학을 공부하, 이제 의미가 없어. 경영을 하더라도 이제 경영공학 이렇게 나가야 돼. 예? 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사무실에서 무슨 사무원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 공대, 이공계열 이쪽에 인기 있는 이유, 전문성, 디테일하게 가야 돼. 기술, 실력, 능력 이런 걸 쌓아야 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는 무슨 사무원 이건 이제 인기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인기 있는 거보다 뭐 변호사, 의사, 무슨 뭐 판사, 검사 이제는 앞으로는 재미없어요. 정말 이제 그 인기 없는 직종이 될 거예요. 맨날 범죄인만 봐봐. 재미있어? 맨날 아픈 사람만 봐봐. 맨날 피 보고 뭐 배가 누고 재미없다고. 그런 시대는 이제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시대도 아니야. 의료사고 얼마나 많아.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이제 장래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직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직업이야.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 왜 뭐 엄마 아빠 의식해가지고 나 의사 돼야 돼? 뭐 엄마 아빠 뭐 바람대로 뭐 판사 해야 돼? 법 공부 아우 나 까분한데 그걸 왜 해야 돼? 남을 의식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직업이 돼. 다 묻잖아. 당신 무슨 일 하냐? 이렇게 묻잖아. 뭐 집이 있어, 차가 있어 이렇게 묻는 거가 당신 무슨 일 해요?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 그래서 직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을 표현해 주는 것이 직업.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 그걸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직업. 그런 직업을 구해야 됩니다. 남의 인생을 내가 살펴볼 필요 없어요. 남의 생각을 내가 의식할 필요 없어요. 남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내 삶을 내가 표현해. 네?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구체적이고 뚜렷한 직업관을 가져야 돼요. 구체적이고 뚜렷한 직업.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직업 분류해 놓은 그런 책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많이 연구해 놓은 그것을 봐요. 직업들에 대해 분류해 주는 것이 있어. 그거를 특징이 봐. 아, 이런 직업도 있었구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볼 필요가 있다. 책이 두꺼운 게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런 걸 보라. 그리고 적성 검사를 틈틈이 해. 그래서 구체적으로 뚜렷한 직업관을 가지고 필요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왜냐? 다른 사람의 궤적,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다 그 사람들이 체험한 것을 내가 다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어놓은 책, 그걸 보는 것이 간접 경험입니다. 그 간접 경험을 책을 통해서 많이 해야 돼. 응?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책을 통해 가지고 저자와의 대화 하면서 그 사람이 겪었던 모든 인생에 대해서 간접 경험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할 때 폭이 넓은 직접 체험을 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장래를 좀 생각해보자. 현재 잘하는 것보다 미래에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찾자. 현재 잘하는 거. 나 게임 잘해. 나 게임 잘하니까 계속 게임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는 지금 재미있는 것은, 지금 잘하는 것은 나중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잘하는 것보다 미래까지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미래까지도 좋아할 수 있는 일, 그게 뭘까? 그걸 항상 퀘스천마크, 의문을 가지고 그거를 답을 구하는 그 일을 항상 퀘스천마크. 뭐가 좋을까? 그렇지. 이런 퀘스천마크와 느낌표. 그렇지. 하면 할수록 재미나고 신나는 일을 찾아야 돼. 나는 조용필 세대야. 조용필 씨만 보면 나는 별치고. 조용필 당신도 이 사람도 거의 70살 돼갈 텐데 지금도 노래하는 것이 즐겁다. 끝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 이러잖아. 하면 할수록 재미있기 때문에 신나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어제 텔레비 볼 때 쇼더머니를 봤어요. 래퍼, 힙합, 괴상한 복장, 괴상한 콧뚜레도 하고 피어싱도 하고 난리도 아니야. 복장이야. 그러나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장 재미있어. 이건 인정해요. 재미는. 근데 그게 끝까지 갈까? 의문이야. 20대까지만 하다가 30대 눈치 보면서 이제 변할 수가 있다. 끝까지 갈 수 있다면 강력 추천해.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신나는 일을 찾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보다는 내심 폭발합니다. 이게 저기 오드리 헵번 영화 배우예요. 세계적인 영화 배우. 흑인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위하는 삶을 살아. 바로 이 배우 생활할 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행복하고 좋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것은 돕기 위해서 난 돈을 벌어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위하는 삶, 그것을 살 때 보람 있고 행복하고 좋은 것. 일단 공부는 잘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학생이죠? 학생 아는 사람 있어요? 학생이죠? 일단 공부를 잘해요. 일단 공부를 잘하면 일단 장학금이 나와.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돈 버는 거야. 나는 고등학교 3년간 장학금, 6살 가기 위한 재수할 때도 장학금, 대학 4년 동안 장학금, 대학원 공부할 때 30% 장학금. 이 장학금 기록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면 열심히 하면 장학금, 돈 벌는 사람.
학생 시절에 학비 면제에다가 생활비까지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일단 잘해요. 공부는 뇌의 한 부분이에요. 음악, 미술, 체육, 예체능 이것도 내 머리의 영역이야. 한 부분일 뿐이야. 공부도 내 머리의 한 부분일 뿐이고 예능, 미술, 음악 뭐 등등등등 모든 분야도 내 머리의 한 영역의 한 일부분이야. 체육활동, 손해, 예? 뇌의 한 부분일 뿐이야. 그 다음에 뭐 미술, 뭐 뇌의 한 부분이야. 이 모든 것들이 내 머리, 뇌의 한 영역일 뿐이다. 그러니까 골고루 다 잘해야 돼. 뭐 하나만 뭐 음악만 잘한다, 미술만 잘한다, 뭐 공부만 잘한다, 무슨 뭐 역사만 잘한다, 뭐 수학만 잘한다, 영어만 잘한다 이게 아니고 골고루 다 잘해. 이게 왜냐? 내 머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잘 발달시켜. 취미생활도 같이 병행해야 돼. 왜냐? 취미생활은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네? 취미생활은 굉장히 다양해요. 공부만이 아니고, 네? 취미생활은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뭐 페라글라이딩도 있고, 뭐 서퍼도 있어, 서핑하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의 취미 활동이 이미 개발되어 있으므로 누구는 바둑, 누구는 뭐 장기, 누구는 뭐 서예, 뭐 박부신 등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취미생활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취미생활도 같이 겸해주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살찌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자, 눈을 다 감아봅시다. 자, 눈을 다 감고, 왜냐, 눈을 감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야. 아무도 몰라. 내가 손을 드는지 안 드는지도 몰라. 자, 눈을 다 감고, 오늘 교회 나오는데, 이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워. 빨리 가고 싶어. 미치겠어. 가고 싶네. 그러다 손으로.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워. 교회 빨리 가고 싶다. 손 들어보라고.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이 보는 사람도 없어. 손을 들어봐요. 번쩍 들어. 내려. 교회로 오는데, 에이, 그저 그래. 그냥 뭐, 할 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오늘 가야지. 그러다 보면, 나 습관처럼. 내려. 할 수 없이 왔네.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엄마가 안 가면 용돈 안 준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왔다. 손 들어. 할 수 없이 왔네.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 손 안 든 사람 뭐야? 얘기해봐. 말해봐. 이제 눈도 좋아. 가야 하니까 간 건데요. 어? 가야 하니까 간 건데요. 뭐라고? 가야 하니까 간 건데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 가야 하니까 가야 하니까 간다. 그거는 두 번째 아니야? 그냥 습관처럼 오는 거 아니야? 또 가야 다른 한다고 얘기. 생각하니까 간 거예요. 가야 한다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간 거예요. 가야 한다고 고민 생각을 했어? 그럼 또 다른 얘기. 손 안 든 사람 얘기해봐. 자기 의견을 얘기해봐. 왜 왔는지. 습관이야? 할 수 없이 왔어? 그저 그래?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